정말 그지같이 네, 좀 어렵겠네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다 낸다라는 거, 다 낸다. 자, 보시죠. 사채. 자, 아마 여러분들이 요 사채 발행 어떤 발행인지 다 배우셨죠? 맞죠? 배우셨죠? 전 배우셨죠라고 했지 잘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농담도 하고 그래야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 유형인데요. 자, 사채 발행 유형인데 시험에 뭐도 출제하냐면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를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채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거 하나죠. 사채하실 때, 아이고, 잠깐 여기 좀 갈게요, 여러분들. 액면 이자율이 뭐냐면, 액면 이자율 외워주셔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있죠.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사채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채 액면 금액 기준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또는 같은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돼요. 왜냐하면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말.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채에 적혀져 있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액면 이자율.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요. 자, 시장 이자율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사채도 채권이란 말이에요. 물론 발행하는 애들은 부채지만 사는 사람은 채권이죠. 그럼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그럼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1년에 한 번 변할까요? 시시각각으로 변할까요, 여러분들? 시시각각 변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가끔씩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자율 엄청나게 변합니다. 10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미국 10년 국채 막 금리하면 막 왔다 갔다 그래프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들 막 전쟁 터지면 막 위로 올라오고 막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워낙 시장의 이자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은 실제로는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되는 시세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 알죠? 요게 정확한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사채를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했죠?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 이 정도?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사채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채권자는 사채 발행 회사한테 돈 안 빌려주고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채권자는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율, 그 다음에 채무자,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이자율, 이렇게. 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설명. 이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사채를 절대 못 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이고. 자, 써보죠.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자,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어떤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될까요? 사채요, 사채. 사채 발행할 때는 시장 이자율이 결정될까요? 액면 이자율이 결정될까요? 1번이에요. 여기 쓸게요. 우리가 사채, 여기다 쓸게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그냥 이자를 정해요. 왜 정하냐면 시장의 이자율이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실제로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이자를 은행보다 좀 싸게 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말지. 맞죠? 사채 왜 발행하겠어요? 맞죠? 우리 회사 전망이 밝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사나 세무사 가시면 우리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도 있어요. 알죠? 뭐 그런 사채도 있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자를 정해 먼저. 맞죠? 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은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냐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못 배웠어요. 문자에서.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기호가 해석이 안 돼서 이런 거 있나? 몰라요. 아무튼 받아들으시기에 여러분들 무식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됐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야. 자, 은행에서 차입이요. 자, 들어보실게요. 은행에서 차입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채무자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에요.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율. 했죠? 그럼 우리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요. 그리고 채권자가 거기에 동의하면 그냥 돈 빌려주거나 그러는 거예요. 안 빌려주거나. 예.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 채무자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자를 정해요. 자, 가서 은행 박탁 열고 나 이자 5% 줄 거야. 은행에서 뭐라고요? 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 먼저 정해지지 않아요. 맞죠? 은행에서 이자를 정하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 채무자의 신용 등급 같은 것 또는 소득에 따라서 이자를 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할 때는 시장 이자율이 먼저 정해져요.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자를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한다니까요? 못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무조건 같아요. 돈 빌리려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야 돼, 채무자는. 이해되세요? 돈 빌리려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야죠, 여러분들. 저 시장 이자율 안 따를래요? 하면 돈 못 빌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엄밀히 얘기하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만 무조건 정해져요. 요게 무조건 같습니다. 절대 크거나 작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에는. 은행에서 정하는 시장 이자일 만큼 채무자 내가 그 이자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사채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로 안 내고 얘를 내거든요. 얘 맞네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얘네지 액면 발행 안 내요. 액면 발행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똑같이 분개가 되거든요. 알죠? 근데 사채는 할인이나 할증 발행 얘만 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망해, 이 동네는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자, 일단 그거 깔아주시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초심자라고 생각하세요. 알죠? 자, 그럼 해보자. 할인 발행이 왜 요 부등호인지. 자, 액면 이자율이 먼저 정해지는 거예요. 해보면, 제가 만든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자율은 8%랍니다. 8%.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8%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했죠? 자, 근데 시장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나는 은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돈 빌려주는 놈. 맞죠? 내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8%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시장의 이자율이다라는 건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었죠. 내가 다른 곳에 가면은 10% 주겠다라고 줄 서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얘는 8% 주겠대. 그러면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시장보다 이자를 덜 주잖아요. 덜 주니까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이자를 덜 주는데 매력적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이자를 덜 줘? 매력적인데? 야, 되게 이상한 애다. 너 매력적이다. 그만할게. 재미없죠? 맞죠? 그럼 시장보다 이자를 덜 주는 거잖아요.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맞죠? 그럼 덜 매력적이니까 거래를 하려면 액면 금액 있죠? 액면 금액. 빌리려고 하는 금액 있죠? 이 액면 금액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빌리려고 하는 금액이에요. 빌리려고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액면 금액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빌리려고 하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에요. 알죠? 그 금액을 온전하게 못 빌려요. 빌려주면 걔가 또라이인 거예요, 또라이. 근데 우리 시험에는 둘 다 또라이를 내진 않아요. 둘 다 또라이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둘 다 손해는 안 보는 장사 해야 돼요. 알죠? 그걸 생각해 주시. 또라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할증 발행할게. 할증 발행. 자, 우리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가는 걸 우리가 할증 발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빌리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빌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사채 발행 회사는. 아셨죠? 해보죠. 자, 이번엔 거꾸로예요. 시장 이자율은 6%예요. 시장에서는 6%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딱 6%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 덜 매력? 매력적이죠,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이자율보다 2%더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요. 몰리기 때문에 둘 다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채의 매력적 사람 몰리죠. 몰리기 때문에 돈 빌리는 애는 원래 빌리려고 하는 금액보다 많이 빌려가요. 둘 다 손해 안 보려면. 그렇죠? 요랬을 때 할증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할인 발행이 되는지 할증 발행이 되는지는 무조건 뭐 기준이냐면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액면 이자율. 덜 주잖아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실제 주는 이자죠. 이자가 시장보다 작으면 덜 매력적이니까 할인 발행. 되세요? 근데 아래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인 액면 이자 커요. 더 준다라는 거잖아요. 매력적이니까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제가 만든 사례 가지고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 해볼게요. 왜냐면 시험에 액면 발행은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그렇죠? 너무 쉬워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붕괴 끊으면 되거든요. 자, 할인 발행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자, 역할군을 좀 나누겠습니다. 역할군. 자, 여기 역할군을 나눠야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채를 매입하는 채권자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저기 항상 하지만 전 채권자 좀 해보고 싶어요.
돈을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맨날 빌리기만 했지. 큰 금액, 큰 금액. 하지 마시고. 구두쇠는 아니에요. 돈 빌려주기도 했어요. 자, 보시죠.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분계예요. 우리 사채 발행회사의 분계니까. 자, 주식회사 수강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2000X 1년 초, 딱 초에 빌립니다. 2000X 1년 초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저예요. 자, 민국에게 액면가액은 100만 원. 즉, 여러분들이 만기에 갚기로 하는 금액을 액면금액이다라고 하거든요. 빌리기로 한 금액이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금액을 액면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기에 100만 원 갚겠대요. 100만 원. 이 사채를 현금 950-258원에 발행하였다. 몇 숫자 더러운지 되시죠? 현재 가치에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할증 발행, 할인 발행.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할인 발행. 그죠? 불쌍히 좀 얘기해 주세요. 불쌍하니까 이따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자, 됐죠? 자, 여기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에요.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은 10%고요. 시험에는 시장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라 좀 더 출제 많이 해요. 자, 10%고 액면 이자율은 8%고 매년 말 지급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1년치 이자니까 딱 X 1년 초에 빌리셨으면 12월 31일마다 이자 주는 거예요. 얼마? 항상 그렇죠.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자율이니까 8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8%.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8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자를. 그리고 만기에 100만 원 갚으시는 거고 액면가액. 자, 만기는 20X 3년 말이다. 그럼 얘를 아까 표로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표로 시험에 내거든요. 보시면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참, 어디다 그려보자. 뭐야? 어디다 그릴까? 남는 데 없나?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됐냐면, 쭉. 자. X1초라고 하니까 그냥, X1년도 초. 그 다음에 X1년도 말. 그 다음에 X2년도 말. 그 다음에 X3년도 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자를 저한테 주시냐면 X 1년도 말에 액면 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8%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X 1년도 말에 8만 원. X 2년도 말에 8만 원. X 3년도 말에 8만 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자 3번. 됐죠? 그리고 만기에 얼마 주신다? 액면 금액?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험에 우리 세무일금 뭘 줄지 아까 했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주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우리 아까 구했던 공식으로는 8만 원 나누기 1점? 뭘로 해야 돼? 항상 시장 이자를 고려. 시장 이자 아까 우리 어땠어? 어떤 발행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잠깐만 요건가? 네, 요거 아닌데? 응? 뭐야 왜 이래?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잠깐만요. 다시요. 소리요 이거. 다시. 예.
원. 비 오나 본데?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아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자율이 두 개죠. 여기 아까 우리 이자율은 그냥 아까 10%라고 그냥 가정했으니까 10% 1.1로 나눴잖아요. 근데 10%면 1.1로 나누는 거지만 액면 이자율 8%로 나누면 우리가 1.08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는 액면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돼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 사례에서.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발행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액면 이자를 못 박아 놓거든. 무조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실 게 우리가 할인을 할 때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 가지고 할인해요. 그래서 왜냐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로 나누셔야지 액면 이자율로 나누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 공식 세워볼게. 아까 우리 현재가치 했던 거 있죠? 그걸로 세우면 얘 이렇게 되죠. 8만 원 나누기 8만 원 나누기 얘 1.1이에 1.08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2년 뒤에 8만 원이죠. 요 8만 원. 2년 뒤에 8만 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1.1의 제곱. 그죠? 제곱. 자, 일단 100만 원은 좀 뒤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 8만 원은 요 8만 원은 1.1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기에 100만 원 갚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은 3년 뒤에 100만 원 원샷으로 주는 거죠. 원샷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나누기 1.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요거 공식으로 세우면 8만 원 나누기 1.1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제가 해보니까. 자, 이렇게 되죠. 우리 8만 원 나누기 1.1이죠. 8만 원 나누기 1.1. 맞죠? 요거죠, 요거? 이게 낫겠다. 그 다음에 8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 그죠?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맞죠? 그리고 요 100만 원은 나누기 그냥 1.1의 세제곱. 그죠? 100만 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그죠? 이렇게 공식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까 현가나 연금효과 전부 다 이런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런 기준. 그래서 앞에 있는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앞으로 빼요. 그죠? 그럼 하면 요거는 8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거 3개. 시험에 이렇게 된다니까, 셈 1급부터. 그죠? 저도 이거 하기 싫어, 여러분들. 하기 싫어요. 간단하게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나누기 1.1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줄 거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안 주고요. 시험에는 아까 뭐 현가에서 이렇게 줘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3기간 있죠. 실제로 뭐 3이라고 줄 때도 있고 3기간이라 줄 때도 있어요. 3기간이라 할게요, 그냥. 3기간 우리 10%죠. 할인한 게. 10%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연금 현가라고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정상연금이라고 줄 때도 있어요. 알죠? 요게 이제 우리가 1년 뒤에 1원, 맞죠? 그다음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 받기로 했고 주고받기로 했고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리고 10%로 할인한 거 10% 이자율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줄 거냐면 얘는 그냥 딱 연속된 현금으로 많이 줘.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3기간 10% 현가라고 줄 때도 있고 일시금이라고 줄 때도 있어요. 요렇게. 되셨어요? 요렇게? 네. 그렇게 구했더니 950, 258 나온 거예요. 저 믿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90, 258 나와. 알죠? 곱하시면 문제에서 준다니까요. 90, 258 되세요? 자, 근데 은행의 현금으로만 어떻게? 우리 아까 유효이자율이 은행에서 빌렸을 때에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라면서요.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갚을 금액이고 사채를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율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채 쪽을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반드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와 아니면은 채권자한테 빌렸을 때 그거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다 그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냐, 여기. 그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빌리신 금액이 여기 950258이죠? 여러분들이 빌리신 금액이 950258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만기에는 950258 줘요? 100만원 줘요? 만기에는. 8만원 이자? 맞죠?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950258 빌리죠? 저한테. 하지만 만기가 되면 저한테 100만 원을 갚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녹색으로 할까? X 1년 초에는 950258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리시지만 이자는 그냥 나가는 거고 만기에는 100만 원을 갚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차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뭐냐면 이거 어디다가 뒀지? 제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좀 미칠 것 같아요. 보시면 뭐냐면 여기다 좀 하고 여기다 할게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뭐야? 야,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8만 원이 아니라 얼마 나가요? 그것도 10만 원 나가는 거죠. 아까는 8% 주한테 주는 건 8만 원이지만 은행에서 빌리실 때 이자율이 10% 여러분들의 시장 이자율이라면서요. 그렇다면서 그렇죠? 그냥 외우실까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사채 더럽게 많이 낸다니까. 좀 이따 회차 불러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러드리면 선생님이 저 새끼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네. 저 새끼는 저예요.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돼요 사채. 알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J형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사채는 무조건 1순위에 출제.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냥. 자,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에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빌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갚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 매년 말 10만 원씩 줘야 돼요. 은행에. 그 다음에 만기에 100만 원 주고 똑같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지울게. 요거는 그냥 이거 공식 이미 했으니까 지우고 얘가 이제 10만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0만 원. 맞죠?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띄운 게 여기 3기간 10% 연금형가죠. 요거 보면 연금형가 여기. 정상연금 평가. 그럼 3기간 요놈식기. 그 다음에 10% 요놈식기. 맞죠? 그 다음에 24869. 여기 보세요. 2.4869. 그럼 요게 2.4869 나와요. 요게 2.4869.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우리가 이제 일시금 현가 보면 되겠죠? 물론 시험에는 이 개수표로 안 줘요. 아셨죠? 아까처럼 몇 기간 이렇게 줘요. 개수표를 응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재경이나 세무사 같은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금이죠. 100만 원은 3년 뒤에 딱 한 번 나가니까. 그럼 3년 뒤에 10%에 한 번 나가는 거 0.7513이에요. 맞죠? 삑사리. 맞죠? 0.7513. 불쌍하잖아요. 0.7513 요거 0.7513. 그럼 계산해 볼게요. 두드려 볼게요. 이거 이거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자, 10만 원. 아이고. 곱하기 10만 원. 이제 곱하기 하지만 전 답을 알고 있어요. 2.4869 플러스 10만 원. 소수점 그거 나와요. 100만 원 곱하기 0.7513 플러스 MR하면 99만 9,990원 나와요. 이거 설치만 100만 원이 100만 원. 알죠? 100만 원이 100만 원. 그럼 요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950258이 아니라 요게 이제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제 입장으로 돌아가. 제 입장. 자, 그럼 제 입장은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는 여러분들한테 8만 원씩밖에 뭐 이자를 못 받잖아요. 맞죠? 이제 제 입장으로 돌아와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은행의 이자율은 저금했을 때 이자율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면 이자를 8만 원씩밖에 못 받죠, 3번. 맞죠? 근데 은행에 저금하면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저금하면 나는 1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래서 10만 원씩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8만 원씩밖에 안 주잖아요. 맞죠? 안 주니까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이거 950258인데 여기 100만 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 요 차이 나는 것만큼 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 차이 나는 것만큼. 100만 원, 은행에 저금하면 내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지,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1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950258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950258이니까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 되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지. 은행에 빌려줬을 때는 10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빌려주는 거 말고 제 입장에 돈 빌려준 거 돈을 빌려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면 950258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여러분들의 금액이 더 작잖아요.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릴 때 금액이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서운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사례 드는 건 무조건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거래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저를 꼬셔야 돼요. 어떻게 꼬시면 돼요? 민구가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나중에 이자를 더 줄게. 해야 제가 수락하겠죠. 은행보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주는 돈의 가치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자 주는 것의 가치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950258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은행에서 빌렸을 때에는 100만 원의 가치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서운하단 말이에요. 맞죠? 서운하니까 여러분이 절 꼬시려면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보상해 주겠다라고 해야 돼요.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맞죠?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은 950-258 빌려줘. 그죠? 950-258 빌려주고 이 은행한테 네가 빌렸을 때와 나한테 빌렸을 때 차이만큼 민국이 너 서운하잖니? 서운한 금액만큼 여기에 나중에 950-258을 너한테 빌리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으로 갚을게. 요 차이 나는 이자만큼은 내가 나중에 갚을 금액을 늘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차이가 뭐냐면 어디 갔어? 위에 있는 차이가 뭐냐면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돼요. 요 차이만큼. 맞죠? 만기 동안 여러분들이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자를 더 줘야 둘 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은행에 저금하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안 빌려주려고 하겠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보상을, 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줄게. 뭐 어떻게 더 주냐면 지금 나한테, 여러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950-258 빌려줘. 그죠? 빌려줘. 근데 나중에 10만 원 갚을게. 그러면 은행하고 쌤쌤이지 않니? 이렇게. 이해되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자는 얼마예요, 총?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자는 총 얼마예요? 24만 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4만 원에다가 요 차이 나는 금액도 이자예요. 알죠? 요 8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이자. 알죠? 요 나머지 이 둘의 차이는 추가적인 이자 지급액이에요. 그래서 총 이자는 대략 한 29만 원 나와요. 29만 원.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현금 이자만 이자가 아닌 거예요. 요거. 알죠? 자, 됐어요. 일단 어떡하지? 분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왜 이래? 또. 오시고. 잠깐만요. 오케이. 자, 보시죠. 그러면. 왜 이러냐, 또.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리신 금액은 950-258이죠. 그러면 X 1년도 초 현재는 여러분이 저한테 부채가 950-258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추가적인 이자 나중에 갚을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요게 100만 원이에요. 지금 갚을 것도 100만 원, 나중에 갚을 것도 100만 원. 그건 은행에서 돈 빌릴 때예요. 그죠? 요 두 개의 차이는 이 추가적인 이자 지급액이에요, 여러분들. 부채 갚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갚을 건 90258, 나중에 갚을 건 100만 원. 요 둘의 차이는 추가적인 이자 지급에 절 달래려고. 나중에 갚을 금액을 늘려가지고 그 차이 나는 이자만큼을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부채는 950-258이에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사채는 무조건 뭐 쓴다라고 했어요. 사채는 무조건 뭐 쓴다?
사채하고 자본금 무조건 뭐 써요? 액면금액 쓰죠. 우리 사채하고 자본금 액면금액 쓰죠 무조건. 배우셨죠?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대변의 사채는 액면금액 써요. 왜 액면금액을 쓰냐면 이유가 그지 같아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여러분들의 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주가 야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하고 지금 갚아야 될 금액 둘 다 표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만기에 갚을 금액 얘잖아요. 100만 원 맞죠? 근데 지금 갚을 금액은 요 금액 90258 맞죠? 그럼 요 차이 나는 걸 우리 계정과 뭐 적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채 차감 계정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채를 차감하면 요 둘을 퉁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사채는 950258이에요 지금. 258인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 때문에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사채 얘로 표시해주고 알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차감 계정 표시해가지고 지금 갚을 금액까지 다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였었냐? 아까 우리가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죠? 맞죠? 아까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BS의 사채는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 같은 곳에 위치해야죠, 여러분들. 그럼 차변에 있는 놈, 대변으로 이항해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요. 49742.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줄인 거 살차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950258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정보가 다 나와요. 만기에 갚을 금액 100만 원, 지금 갚을 금액 950258 둘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자, 이제 X 1년도 말이 돼요. 그럼 이자 나가죠, 이자. 맞죠? 아까로 표시면 여기. 아까로 보면 여기 이자 나가, 이자. 이자가 8만 원이 나가요. 이건 현금 이자예요, 현금 이자. 근데 요 이자뿐만 아니라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이자도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요. 제가 알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부채는 950258이에요. 맞죠? 절대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만기에 갚을 금액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요 950258 있죠? 요 950258에 시장이자율 10%를 곱해요. 곱하면 이자 비용이 95,026원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왜 이게 95,026원이 8만 원인데? 맞죠? 그래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어디 갔냐?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이제 여기 X 1년도 말이 됐죠? 요 시점이 요 시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되니까. 자, X 1년도 말이 된 거예요. 아까는 X 1년도 초 돈 빌렸을 때니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다 고려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자를 주는 X 1년도 말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의 이자만 더 나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현금 흐름 잘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녹화 중이니까 다시 요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요 입장에 요 입장 그럼 요 입장에서는 이제 요 8만 원은 이제 1년 뒤에 8만 원인 거죠. 2년 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 입장에서는 네, 8만 원. 네,
나누기 1.1이 된 거예요. 이제 요 x 2년도 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 3년도 말에 8만 이제 2년 뒤가 되는 거죠. 올해 연도 말해 주는 거니까 이제는. 오케이? 1.1의 제곱.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또 2년 뒤에 주는 거죠. 그죠? 2년 뒤에요. 요 x 1년도 말 입장에서요, 지금. 100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이에요. 맞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 위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자 주시는 거고, 아래는 이제 은행 거예요, 은행 거. 그러면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로 요때죠, 요때. 요때.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1.1 더하기 10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 더하기 100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은행도 요쪽이면 요것도 요쪽이면 요것도 요쪽이야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계산하면은요.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2년 뒤죠, 100만 원이. 그럼 2년 뒤 10%면 0.8264. 그죠? 0.8264고. 그래서 얘가 100만 원 곱하기 0.8264.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현금 흐름이니까, 아이고, 뭐야. 여기. 이 기간, 그죠? 이 기간, 그 다음에 10% 여기 1.735. 그죠? 1.735. 그럼 얘는 8만 원 곱하기 1.73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1.735 100만 원 곱하기 8264. 제가 계산한 숫자가 나와요. 잠깐만요. 얼마였지? 하면은 얘가 965284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965284예요. 284 나와요. 믿으세요. 근데 요거 계산하시면 그때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 이렇게 되죠. 10만 원 곱하기 1.735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100만 원 곱하기 0.864잖아요. 맞죠? 요거 계산하시면 100만 원 나와요. 해볼게. 그래도 10만 원 곱하기 1.7355 n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0.8264 n 플러스 M만. 맞아요.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무조건 100만 원 여기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아까 내가 서운한 거 있었죠.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요만큼 서운했잖아요. 요만큼 서운. 맞죠? 요만큼 서운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줄게 라고 했죠. 오케이? 근데 이제 X 1년도 말 입장에서는 965284의 가치인데 은행에서의 가치는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줄었죠?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 게 뭐냐면 이제 이자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여러분들 여기 950, 258과 100만 원의 차이였잖아요. 맞죠? 요 차이가 아까 49742? 49742가 이자 비용이에요. 3년 동안 이자 비용. 맞죠? 3년 동안 이자 비용.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이자 주고 있죠? 이 이자는 8만 원만, 형식상 이자는 8만 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갭이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요 차이가 이제 1년, 아이고, 씨. 요 차이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얼마야? 100만 원 빼기 965, 284. 그럼 얘가 34716이 나와요. 그럼 이제 X 1년도 말 입장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줄 이자잖아. 2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잖아, 이제는. 오케이? 2년 동안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 아까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는 얘였는데, 그럼 이제 2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는 34716이잖아요. 그럼 1년 지났으니까 추가적인 이자를 주는 거예요. 항상 은행보다 덜 주는 것만큼 나중에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신데? 그렇죠? 은행보다 가치가 지금 X 1년도 말 입장에서 요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3년 동안 더 주겠다라고 했죠. 4974만큼을. X 돈 빌렸을 때. 근데 지금 X 1년도 말이 돼서 이자 나갔잖아요. 그럼 요 차이 나는 것만큼의 이자를 줬으니까 이제 2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 줄어든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은행보다 적게 주고 있으니까 은행만큼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주는 이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인 이자가 섞여져 있는 거라고요. 고민해 보세요. 대기 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기. 그래서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950, 258을 빌리셨죠. X 1년 초에. 그렇죠? 이걸 은행에서 빌리신다면 몇 퍼센트의 이자를 적용받아요? 10%. 맞죠? 이 10% 곱한 95026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950, 258을 빌리셨을 때 요 금액 내셔야 되는 거, 이자를. 맞죠? 근데 저한테는 현금을 8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돈은 저한테 8만 원만 나가죠. 요만큼의 이자는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안하니까 민구가 나중에 더 줄게. 그래서 요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죠.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한 번 줬잖아요. 줬으니까 요 금액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으로 깝니다. 그러면 요게 965, 284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X 1년도 말 입장에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는 34716만 남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8만 원에다가 추가적인 이자 지급액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고려하시면 무조건 은행의 이자만큼 나가요. 이자 비용은. 실질적인 이자는. 돈으로 나가는 건 현금 이자 8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지만. 일단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이어서. 자, 4시 20분에 시작하죠.